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요때 어른들이 보면 기가 차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뭐 의지가 없는 거지.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뭐 비현실적이고 좀 괴리감을 느껴요.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아까 젊은이들이 무관심한 건 맞다. 대화를 할 때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돼. 시끄러워야 괜히 생각이 자꾸 하고 이러면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걸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말은 하나의 관습처럼 반복된다. 과연 정말 그럴까? 우리는 우선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도요, 각 정당이나 각 후보들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당이나 뭐 혹은 정치인으로서 활동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이 그렇게 어떤 우리를 대표하는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분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국가에 청원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자원들을 활용해서 목소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조직화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다. 그럼 청년들은 정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저는 정치하면 그 싸우는 장면들이 좀 생각나는데 그런 것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먼저 생각나는 거 약간 국회의원끼리 싸우고 이런 거.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바뀔 거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드는 부분 중 하나? 네. 대학생이고 뭔가 술 마시고 놀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와닿진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뭐 어디 단체로 만나든 뭐 술자리를 하든 했을 때 정치 얘기는 뭐 웬만하면 거의 안 나오는 편이고 애초에 친구들끼리 그냥 놀 때도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한 번씩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도 잘 모르는 친구들 거의 대다수라 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말 속엔 말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허탈감과 말이 닿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겹쳐 있었다. 내가 뭔가 정치적인 관심을 갖고 한 표를 행사했을 때 그게 사회를 바꾸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때 효능감을 갖는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잖아요. 뭔가 세상이 바뀌고 세상 안 바뀌더라도 뭐 우리 동네라도 바뀌고 뭐 적어도 내 일상이 조금 개선이 되고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이제 효능감인데 그런 게 없으면 못하러 굳이 내 한 표가 뭘 바꾸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투표할 이유도 없고요. 정치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죠. 그런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정치적 효능감이란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감각이다. 비교적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금의 정치는 청년들에게 낮은 효능감만을 남긴다. 그 감정은 결국 아무리 말해도 닿지 않는다는 무력감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청년들은 침묵을 깨고 정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청년들은 분노했고 움직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시위를 넘어 온라인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다. 과거하고 다른 게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내 의지를 표출할 수 있고 일단 지금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의 이슈라든지 참여의 방식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이 과거 학생 운동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비교를 해야지 그냥 과거보다 덜 참여해.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한 주장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제 행동인데 권력 중심의 정치적인 행동에 덜 참여해 라고 하는 그런 의견 표명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과거 세대의 인식인 거죠.
기성세대와 참여의 양상은 다르지만 새로운 공간에서의 청년들의 실천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공간엔 우리가 말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다. 저희가 쇼츠로 접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가짜 뉴스나 이런 게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라서 다른 후보를 까내리기 위해서 약간 인신공격성으로 비방을 하고 그런 컨텐츠도 있고 상대 당에서도 우리 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SNS라는 게 누구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동되기 쉽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청년들의 실천 속에 문제도 있었다. 그걸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정치 참여를 위해 우린 책임 있게 말하고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공론장이 잘 되려면 시민의 덕목이 우선 갖추어져야 합니다. 시민의 많은 덕목이 있는데 시민에게 필요한 건 6가지 덕목이다. 참여. 말하지 않으면 공론장은 시작되지 않는다. 합리적 소통. 주장을 감정이 아니라 이유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경청. 내 생각과 달라도 귀를 닫지 않는 자세. 수기. 다수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더 나은 결론을 향해 생각을 이어가는 힘. 위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감정을 감싸는 태도. 인정. 나와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6가지가 있을 때 공론장은 비로소 작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시민의 덕목들이 그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잘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고 깊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죠. 지금 양적인 참여가 아니라 질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찌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게 내 이상과 떨어질 뿐이지.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청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싶지. 거창하진 않아도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 실천하고 있었다. 결국에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신념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 신념이 그냥 억지로 마음먹는다고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성공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 그럼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효능감의 크기가 클수록 그 사회 집단의 정치 참여도 더 크게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치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 불편함을 말하고 침묵을 견디지 않으며 서툰 말이라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정치가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이 다큐멘터리처럼 작은 말들이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닿을 때 그 말은 구조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정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오가고 감정이 흐르고 말이 다시 시작되는 바로 이 공간에서 자란다는 것을. 2025년 청년들의 불꽃이 조금 더 깊게 타오르길 바란다.